자, 전기기사 실기 2023년 1회 총평입니다. 시험 문제 상태가요. 기출 문제가 있었고 신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신출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술사에서나 볼 듯한 문제다, 또는 뭐 학교에서 전력공학 시간에 하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기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아래 회로 AB단지에 부하를 연결한 다음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하단 AB 사이의 저항을 구해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죠.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니까 이 회로를 태분한 회로로 바꾸라고 했는데, 태분한 회로로 바꾼다고 하는 거를 이 문제를 보고 여기에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이 저항에서 가는 전류 계산해서 일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우리 여러분들 그 카페에다가 저한테 이 문제를 처음 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체크했어요. 왜 요새 필기는 실기와 연관성이 있다. 즉 뭐예요? 얘들이 기본서 회로이론 7장에 실전 문제 13번이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그죠? 이 회로를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태분한 회로로 바꾸라고 그랬던 문제입니다. 결론은 이 문제가 그대로 뭐예요? 실기에 와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매번 얘기하는 필기는 외워서 따고요, 실기를 열심히 할래요, 안 된다고 내가 해서, 특히나 회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회로도 제대로 못하면서 실기를 하면 다 외우고 새로 나온 문제는 다 버려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총평을 어디서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총평에서 안 나오면 이 문제 푸는 거야, 풀면 되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A, B를 여기서 놓고 태분한 회로를 그린다. 어떻게 그려야 돼요? 결국은 내부 저항하고 부하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AB 단자 사이의 최대 전력이니까 태분한을 하는데 여기가 A 단자, B 단자인 거예요 지금. 그럼 보시면 태분한의 전압, 태분한 저항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전압은 단락하고 여기서 들여다보면 결국 제가 뭐라 했어요? 회로 이론할 때 필기할 때 있죠. A에서 양쪽으로 갈라졌다. 즉 뭐예요? 15옴, 45옴으로 갈라졌고, 또 몇 옴을 갈라주는 거예요? B단자 쪽에서 보면, B단자 일로 빼서 보면 60하고 20으로 갈라져서 얘네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태분한 저항이 얼마냐? 10 플러스 40에 10 곱하기 40 하고요. 20하고 60하고 20 곱하기 60 하니까 23옴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저항은 얼마예요? 23옴이 돼야 최대 전력이겠죠? 맞습니까? 최대 전력이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분한 회로를 만들으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전류를 구하고 여기에 전류를 구해보면 태분한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태분한 전압은 결국 개방단자에 걸린 전압이니까, 여기 보세요. 50A, 직렬로 50A 220, 그죠? 50A 220 하니까 4.4A. 이쪽은 얼마예요? 80A에, 그죠? 80A 22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75A가 됐겠죠. 요 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20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또 뭐 설명인지 모르면 안 돼. 15옴, 45옴, 그 다음에 65옴, 25옴이고 여기가 A, B로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흐르는 전류는 55옴에 220이니까 4.4A하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2.75A니까 둘이 계산하니까 몇 볼트예요? 44V. 둘이 계산하니까 165V예요. 잘 보세요. 들어가면 제가 항상 뭐야? 들어간 쪽이 플러스, 나온 쪽이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럼 이 전압은 뭐야? 플러스 둘이 빼봐야 되는 거야.
165에서 44를 빼니까 얼마야? 121V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그죠? 저항을 구했어요. 일단 23오음은 먼저 구했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양을 구하라는데 여기 전류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전류 구해가지고 전류는 23 플러스 23에다가 121 해서 계산하니까 2.63A가 나오면 1의 양 W는 PT고요. P는 뭐요? I제곱 RT 해도 되고요. I제곱 RT로 해서 보면 2.63의 제곱 곱하기 그죠? R은 23A, 23오hm. 그 다음에 T는 뭐야? 10분 동안이니까 10 곱하기 60에서 구하는데 킬로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는 순간에 회로를 7장, 우리 기본서에 7장에 나와 있던 내용을 열심히 봤으면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띄고 여기에 뭐야? 전압 구하고 태분한 저항 구하던 그 문제였던 거예요. 필기 때 열심히 정성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광개토 SS님 개발 그 이분이 맞는 얘기예요. 필기를 열심히 했었으면 끝났는데 맨날 무슨 30년치 실기를 한다는 엉뚱한 얘기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변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2018년 1회 1번 문제를 보면 2018년 1회 1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A, B, C예요. 자, A하고 B 사이에 600W인데 A, B 사이는 얼마예요? A하고 B 사이는 100V예요. 자, A하고 B 사이에다가 부하를 하나 걸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다 부하를 하나 걸었어요. 그 다음에 C하고 A 사이에 부하를 걸었습니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전류가 이렇게 I1, I2, I3를 구하라고 해놨고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잘 보세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600V에 100이니까 얼마야? 6A. 여기는 얼마야? B하고 C 사이는 400W니까 4A. 여기는 얼마예요? 200V에 1000W니까 5A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B에서 C 쪽으로 흘러나갔죠. 자, 보세요. B에서 들어가서 C로 나왔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흘러나가니까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A에서 C 쪽으로 이렇게 5A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I1을 구해라. 지금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지금 그죠? I1을 구하라니까 I1에서는 보면 잘 보세요. 요 점이 I1이 흘러나가는 점인데 6A하고 5A 흘러나갔잖아요. 아, I1은 아주 간단하죠. 6하고 5에서 11A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문제가 분명히 2018년도 1회 1번에 있었는데 이 문제 다 잊어먹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의 2를 계산합시다. I의 2 보세요. 요 점이죠, I의 2. 6A 들어와서 4A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들어오는 애가 잘 보세요. 요 점은 기준으로 6A 들어와서 4A 나왔으면 일로 2A가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2A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냥 2A 쓴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틀렸단 말이죠. 그러는 바람에. 세 번째, I의 3입니다. I의 3는 보세요. I3는 여기에 여기. 여기면 어떻게 돼요? 4A 들어오고 5A 들어오면 4, 5가 들어왔으니까 1로 9A가 나가야 되는데 반대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9A네요. 얘하고 얘 때문에 다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관연도 문제를 외우라고 했던 사이트나 학원은 이거 다 환불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게 이거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야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상 삼선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전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미 관연도에 2018년 1회 1번으로 나와 있던 문제가 변형이 돼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림을 바꾼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요거 이제 위에 써놨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예요. 회전날개 지름이 31m인 프로펠러형 수풍차의 풍속이 16.5일 때 풍력 에너지를 킬로와트로 계산해라. 자, 얘네들 계산해서 P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의 타입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 2분의 1의 로우의 A에 그죠? V의 제곱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에 공기 밀도가 1.225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안 줘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죠. R이 얼마야? 반지름이 2분의 31 하면 요게 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야? 풍속이 16.5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킬로와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76점 그죠? 2076.69 킬로와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출 문제에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맞췄을 걸로 봅니다. 자, 네 번째. 원래 기출 문제에 있던 건 줄였죠. 차단기 용량인데 단락 전류가 주어져 있어요. 단락 용량은 차단기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예요.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고 22,900의 차단기 전격 전압이 얼마야? 25.8kV죠?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곱하기 단락 전류 얼마야? 7,000A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그렇죠? 맞아요? 계산하니까 얼마야? 312.81 kVA가 됐다. 자, 그래서 요건 뭐 문제가 그죠? 그 전에 기준 용량 구하고 했던 그 문제를 약간 변형해 놓은 거야. 줄인 거죠, 문제를. 다섯 번째입니다. 간선 설계 시의 고려사항이에요. 기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간선이란 건 뭐야? 메인선에서 분기로 나가는 거니까 이 선로는 제가 뭐예요? 분기회로라고 불렀고 또는 분기선이라고 하고 여기 이 메인이 되는 이 선은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이 선은 메인이 되는 선은 간선이라 불렀는데 어쨌든 고려사항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전기 방식이나 배선 방식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래 가까운 미래 증축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왜? 전류가 늘어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죠?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부하를 어떤 상태에 부하냐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용률이에요. 부하의 사용 상태죠, 정확하게. 사용 상태. 그 다음에 간선의 경로에 그죠? 어떤 위치하고 어느 경로를 올 거냐,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 있었으니까 사실은 좀 확률이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요. 이 문제는 뭐 할 필요도 없죠. 왜? 삼상 4선이고요. 각상과 중성선에 220, 170, 190이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A상 전류, B상 전류, C상 전류의 합인데 전류가 세 개가 똑같으면 0이겠지만 똑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A상이 얼마야? 220의 각 0도. 그 다음 B상은 얼마야? 172의 각 마이너스 120도. C상은 190의 각 마이너스 240도. 계산기 갖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 갖고 해보시면 42A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요, 이 문제는 그림만 추가되어 있다 뿐이지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자체는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확인해 두시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들, 자, 전기기사 실기 이론 비법서의 147페이지에 진상용 콘덴서 제어에 이용되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찾으라 그랬어요. 진상용 콘덴서 제어는 뭐 있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하고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 있는데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 어디 있다고요? 내가 실기 이론 비법서 꼭 보라 그랬어요. 왜? 실기 이론 비법서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뭐예요? 산업기사에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전점의 그죠? 무효전력에 의한 제어. 그죠? 무효전력에 의한 제어를 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수전점의 역률에 대한 거죠. 그죠? 역률에 의한 제어.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선 전압에 의한 제어예요. 모선 전압에 의한 제어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한다 그랬죠?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다. 뭐 여러 가지 더 있죠? 부하 전류에 의한 제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 내용을요, 아직까지도 어떤 학생들은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기 이론 비법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실기 공부할 때 이론 비법서 먼저 항상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진상용 콘덴서 개폐 제어, 자동 조작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죠? 실기이론 비법서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각각 그저 모선에서의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예요. 고장 전류를 찾아야 고장 전력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그래서 고장 전력, 고장 전류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고장 전류를 먼저 찾아야 고장 전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12점이나 주어졌지만 사실은 정답을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기술사에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기술사보다는 전원이 두 개죠. 지금 보시면. 그죠? 전원이 두 개예요. 154 100MV이고 퍼센트고 각각 있어. 전원치기라 했으니까 전원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군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얘를 전류는 컨덕턴스의 부위 또는 어드미턴스의 부위로 하겠다. 뭐예요? 어드미턴스 버스 행렬을 구해야 된다. 이건 이제 PU법으로 하는 기술사 풀이 방식이고 이제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각각의 선로에 여기를 1번, 2번, 3번이면 1번, 2번 간에 걸려 있고 2번, 3번 간에 걸려 있고 1번, 3번, 2번, 3번에 걸려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11%, 여기가 3.2%, 7.8%예요. 얘를 어떻게 바꿔요? 개념상으로 보면 Y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쉬워지죠. Y로 바꿔버리면. 자, Y로 바꿔가지고 하면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다 더하고 3.2, 7.8에다 11에다가 얘랑 곱하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밑에는 똑같고 얘랑 곱하면 되고 여기는 밑에는 똑같고 얘랑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회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1번에 대한 임피던스 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번이고 이렇게 더하면 2번이고 그 다음에 그죠? 그 3번에 대한 건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보고 Y로 바꿔서 하는 건데요. 요거는 문제의 퍼센트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손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고장 전류를 구하고 나서 고장 전력을 얘네들은 그죠? 우리가 그 삼상이니까 3배 I의 제곱 임피던스 저항값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기술사처럼 어드미턴스 버스 행렬 쓰지 마시고요. 델타로 되어 있는 거 Y로 바꿔놓고 하면 조금 더 쉬워지죠. Y로 이렇게 바꿔놓고 하면 여기 임피던스, 그죠? 요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세 개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다 계산하면 고장 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죠?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다. 자, 9번째입니다. 기출 문제니까 너무 쉬웠죠. 그죠? 충전 전류 I의 C는 XC분의 2니까 오메가 C분의 2에서 오메가 C2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요. C가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길이가 7km. 루트 3분의 33,000에서 계산하시면 계산값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20.11이나 이렇게 나오고 나면 충전 용량은 3배 전압이다 충전 전류니까 굳이 이거를 3배 오메가 C2의 제곱을 할 필요는 없죠. 여기 구해놨잖아 이미. 그죠? 얼마예요? 3배 루트 3분의 33,000에다가 전류가 얼마야?
20.11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 똑같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10번째요. 기출문제라고 써놨죠. 기출문제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1회차는요. 기출문제 아닌 게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일부와 곡선이 3개 있죠? 그러면 문제가 뭐였어요? 합성 최대 전력. 언제요? 여기가 제일 높겠네, 여기. 그죠? 맞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8하고, 그 다음에 7하고, 뭐 이렇게 쭉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전력,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9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7이고, 여기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그죠? 세 번째, 여기는, 그죠? 확인해 보면 4가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다 더하니까, 22만 킬로와트네요. 10의 3승이니까. 최대 전력이 2만이다. 종합 부하율 구해라. 뭐 이런 거는 부하율, 부동률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났고, 그죠?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 문제는 워낙에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숫자 하나 안 바뀌었고 내용 하나 안 바뀌었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11번입니다. 가스절연 변전소 GIS라고 하죠. 가스절연 변전소예요. 우리는 GIS가 스위치 기어이기 때문에 가스절연 개폐장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가스절연 개폐장치 갖고 있는 거를 가스절연 변전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죠. 가스로 절연한다는 거는 가스절연의 변전소라고 하는 거, 얘는 GIS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5가지만 써라. 일단 중요한 것은 가스에 다 밀폐시켜서 가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변전소는 2가지다. 옥의 철구형, 철대를 쓰고 철대를 쌓아서 얘들을 지지하는 이런 방식 말고 GIS 타입하고 이거 2개를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이브리드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옥의 철구형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설치 면적이 굉장히 작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스로 전하니까 밀폐 구조니까, 그죠? 감전사고나 이런 게 적어지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물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GIS는 미리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설치 시간도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예요. 특징들 다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2019년 3회 8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 관연도 있어요. 그죠? 12번째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기출문제에 똑같이 있죠. 2003년 3회 13번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 X가 A 플러스 B, C의 바예요. 논리회로로 나타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A, B, C로 돼요. 자, B하고 C의 나트하고 둘이 AND 하고요. A하고 둘이 OR을 하면 이게 X다 이거죠. 이건 너무나 쉬웠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기고사 실기 모의고사, 그렇죠? 모의고사 7회에 있는 내용이에요. 6회인가 7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시간이 안 되면 모의고사에서 꼭 풀어보고 가라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평이기 때문에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난드로 가라고 하면, 난드로 가라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얘 그냥 엔드는 그냥 난드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나트를 2번 붙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 A의 바 플러스 B의 바를 해서, 그렇죠? A의 바 플러스 B의 바는 뭐야? A 플러스 B의, 그죠? A 곱하기 B의 전체 바가 되니, 얘도 어쨌거나, 그죠? 어쨌거나 나트로 만들면 요렇게 된 애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난드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 있던 나트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나트를 그리는데, 자,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드로만 바꾸자 이거죠. 나트를 이제 난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죠? 난드나 또 노화, 그죠? 노화는 뭐 더 쉬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도, 그죠? 너무 여러 번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꼭 기억하시고요. 13번째 문제는 기출문제 2013년도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죠. 뭐, 그죠? 전원을 키면 RL이 들어오고, RL이 들어오려면 2번하고 RL하고 연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GL이 들어오려면 GL하고 어때요? 4번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한 거는 예전 거는 이렇게 다 연결해서 그렸는데, 이번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복원이 100% 되지는 않았지만 얘랑 번호만 맞춰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이에요. 기출문제 똑같이 있었죠. 건수비가 30인 단상변압기 1차에 6,600원 때 단문에 답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복원해서 3상이라고 했다는데 단상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출문제는 단상이었어요. 기출문제 2018년도 1회 15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건수비가 있을 때 2차 전압. 자, 2차 전압은 1차 전압을 건수비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건수비가 30이고 6,600이니까 220V다. 2차에 50kW 역류 0.8인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및 1차 전류를 구해라. 자, 2차 전류는요. 부하는 V2I2 코사인 세타니까 2차의 전류는 V2의 코사인 세타분의 P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P는 얼마야? 50kW고요. V2는 220, 역류는 0.8이라고 그랬죠? 해서 계산하니까 284.09A가 나왔다. 그러면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2차 전류를 권수비로 나누면 되죠. 자, 284.09를요. 권수비 30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9.47 됐다 이거죠. 그럼 1차 입력은 얼마야? 1차 입력. 1차 입력이라는 건 뭐예요? 1차는 부하가 없으니까 V1, I1 하면 되죠. V는 6,600, I1은 얼마야? 9.47에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해주면 되죠. 자, 했더니 62.5였다 이거죠. (15번입니다)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식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죠.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얘기합니다. 전력구식이라고 어떤 사이트에서 얘기했다는데 오답이죠. 왜? KEC 전기설비 규정에는 암거식이란 말을 쓰지 전력구식이란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없는 내용 쓰지 마세요. 제가 있는 내용 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가동접속이죠. 기출문제에 똑같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기출문제 2017년에 나올 때는 요게 4A였는데 지금 3A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전류는 가동이니까 전류계 전류에 CTB 하시면 돼요. 전류계 전류는 3A, CTB는 100대 5니까 얼마예요? 계산하니까 60A가 1차에 흘렀다 이거죠. 이건 뭐 틀리신 분이 없죠.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해요 지금. 17번째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예요. 그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기출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직렬레이트 용량, 두 번째 제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직렬 콘덴서 용량이었는데 이번에 3고조파예요. 우리는 오메가 L 이퀄 오메가 C분의 1에서 5고조파면 5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오메가 L은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0.04의 오메가 C분의 1이다. 즉 콘덴서 용량의 4%다라고 했는데 3고조파면 5 대신 얼마 넣으면 돼요? 얼마 넣으면 돼? 서로 30 넣으면 된다. 그래서 오메가 L은 9분의 1의 오메가 C분의 1, 즉 얼마야? 0.11의 오메가 C분의 1이죠. 뭐 퍼센트니까 11, 4개로 합시다. 4개로. 그러니까 오메가 C의 뭐야? 11.11%야. 11.11%인데 2%의 여유를 주라니까 플러스 2%를 해야 되는 거죠. 13.11%의 용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추가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아시면 되겠죠. 18번째요. 빙설이 많은 전선의 을종푸화바중. 자, 그죠? 빙설의 두께하고. 빙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제가 얼마예요? 0.9. 두께는 얼마예요? 6mm라 그랬거든요. 요거는 전력공학 일장할 때도 있어요. 그죠? 빙설 두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 18문항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려웠던 문제는요. 얘였습니다. 얘였고요. 요 풀이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한번 다 워드 쳐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드미터스 버스로 하지 않고요. 그거는 기술사들 푸는 방식이고 전력 계통공학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배웠다면 그 방법으로 푸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냥 델타로 보고 Y로 바꿔서 하는 게 그죠? 행렬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드미턴스로 풀어야 되잖아. 전류는 어드미턴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또 다 역수를 다 쳐야 된다고. 이게 살로아이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따로 풀이를 한번 드릴 것 같고요.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뭐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드리면 어떤 게 더 쉬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제일 어려워했던 문제는 이번에는 얘를 처음부터 1번으로 돼 있는 바람에 얘가 굉장히 헷갈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이게 뭐지? 근데 최대 전력이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와야 돼요? 태분한. 어떤 학생은 저한테 시험 끝나고 그저 실기 시험 보고 평을 남겨놨는데 혹시 회로이론의 이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 필기를 제대로 못하면 실기 가서 베리는데 필기에 그죠? 7장에서는 중첩의 원리, 태분한, 노턴, 밀만 이렇게 했지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내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태분한밖에 없다 그랬다. 왜? 그래서 태분한이 뭐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란 내용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 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평은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는 보니까 여러분 총평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땠냐?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틀렸을 만한 문제가 이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좀 못 푸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잘 했고요. 요거 7번을 못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요거 8번. 요런 거 다 빼면 한 20점 정도 돼요. 그럼 80점에서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수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해도 한 70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죠? 뭐 너무 어렵지는 않았고 그냥 한 중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느끼기에 따라서는 그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관연도 문제만 달랑달랑 외웠으면 1번부터 내용 모르니까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